사도행전 15장은 자공은 언어에 아주 뛰어난 제자로서 외교 활동에도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인데 경제에도 밝아서 돈을 많이 벌어 공자학당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자기 스승에게 잘난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는 한 단계 높은 덕행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글자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이 무첨하고 가난하지만 첨자는 이게 아첨할 첨자죠. 아첨할 첨자.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의무교,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교자는 교만할 교자, 모만할 교자죠. 하여. 그러니까 하는 의문사죠. 이렇게 어찌하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공자는 좋다, 괜찮다, 이라 아직은 너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위에 얘기하는 것보다 밑에 얘기하는 것만은 좋다다 그런 얘기가 자공이 말하는 것보다는 공자가 말한 가난하지만 즐기고, 그러니까 안분이 낮고 하고 부유하지만 예를 지키는 것만은 못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자공은 또 잘난체를 한번 했죠. 시를 간접 합독으로 응용을 해서 시의 절차뿐만한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말이 이 뜻인가요? 이렇게 자공이 말을 하니까 공자께서는 사자 자공아, 비로소 너와 시경을 논할 수 있구나. 고저 왕 제가 옛날에 대해서 옛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미래를 아는구나. 대충 이런 해석인데 요거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공이 묻기를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고 부유하지만 거만하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해서 의문형 부사 하를 넣어가지고 이거는 의문형이 되는데 이때 의문형 부사는 어찌하 또는 어찌안 또는 어찌유 이런 표현일 때는 반드시 어떠합니까? 라고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자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그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공이 잘난체를 하니까 공자께서 좋지, 아니야, 좋지. 그러나 니가 아직 못 벗어납니다. 뭐가 아니냐? 내가 말한 것만은 못하다. 즉 가난하지만 즐거움을 가난하면서 도를 즐기고 안민납고 하고 부유하지만
부자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도를 즐기고 부자지만 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한수의 공자님이 말씀을 하니까 자공이 이때 또 장난쳐가지고 시운 시경에 이르기를 이거는 간접화법으로서 시경을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절차 탕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이 바로 그 뜻이 아닌가 해서 여를 넣어서 여도 의문형으로 의문부사로서 문장에 보면 의문형이 어조사로서 이 비슷한 것으로는 호, 또 제, 또 아 이런 것과 같이 쓰는데 이때는 묻는 거죠. 그 말이 그 뜻이 이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절차통마가 이런 말입니까? 라고 자국이 시경을 간접적으로 적용해서 말을 하니까 이때 공자는 자공아 사야 이제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경을 말할 수 있겠구나. 이 시경은 여기서는 공자시대는 시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시경의 대우를 받기까지는 삼화천 사기에서는 전한 중기 이후 때부터 시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전한 중기면 대충 한나라가 BC 200년서부터 AD 220년까지니까 이 중기니까 예수 탄생 때 기원 당시 이때부터 시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조는 고지어 다시 말해서 지어 지나는 날 가랑 지나는 날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구나 이렇게 공자는 자공을 칭찬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공은 묻기를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아니하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이러면 어쨌습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어보니 공자는 그거 좋다 가야 그러나 빈이 약하고 부이 호의 자야 그러나 가난하지만 호를 즐기고 안빈납도 하고 부유하지만 예를 즐기는 것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것보다는 네가 말하는 이것은 아주 한수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공이 또 시경을 응용해서 말하기를 절차탕마가 바로 이런 말이니까 절차탕마가 바로 이런 말을 의문하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는 이제 자공아 차야 비로소 너하고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구나. 너는 옛날 것을
절차 강화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이 절차 강화에 대해서는 43년 어디로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특히 대학에서는 기숙가의 물국이라는 시경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절차 강화를 설명하고 있고, 또 논어에서는 지금처럼 절차 강화만 설명하고 있고, 중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차 강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 강화는 모든 고정에서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 강화는 시경, 의풍의 기호편에 나오는 시의 한 기절입니다. 시경에서 풍은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이 위로를 모집하는 것인데, 시경에서 의풍은 두 개가 나옵니다. 의풍은 춘추 전국시대, 다시 말해서 공자시대의 의풍이고, 이 의풍, 우리나라 할 때 의풍은 전국시대의 의풍입니다. 그런데 절차 강화를 고려한 의풍은 춘추 전국시대의 의풍이고, 그 내용은 기숙가에서, 기옥이라는 데서 기숙가에서라는 시의 한 기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절 일부를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피 기옥하고, 그래서 총은 올려다보고 바라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쪽에 있는 기숙가의 물가를 쳐다봐라. 이 기술은 지금의 하북섬 지역에 있다고 하는 이런 강입니다. 그래서 녹중, 푸른 대나무가 아주 구성하게 자라고 있구나. 유비 분자야, 이때 비는 아니다가 아니라 아름다울 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 분자야, 아름다운 분자야, 이때 이제 여절, 여차하고 여탓, 영아,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은 뼈를 깎는 듯이 이런 얘기, 뼈를 깎듯이. 차는 뼈를 다듬듯이, 다시 말해서 이 여절에서 저는 뼈를 칼로 베는 듯이, 또 줄로 뼈를 썰듯이, 이런 의미로의 해석을 의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게는 뼈를 깎고 다듬듯이 학문과 경쟁을 연마함에 있어서 단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라고 하는 목을 정으로 다듬듯이, 또 목을 뱃돌로 갈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로 목을 쪼고 갈듯이 하는 정교한 인격 수양과 수양의 인격과 수양의 과정을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군자의 인격을 나란히 놓고
군자의 도덕적 수양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절차항마라는 것은 유교 경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고 인용되는 군자 수양의 명기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인격 수양 그 단계적 과정과 반복적인 연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학문과 수신과 예절과 언행 공부를 정성들여 닦는 자세를 기하는 것이고 현대적 의미에서는 옛 고전에서 군자의 도덕적 자기 수양을 얘기했다면 현재는 자기 개발과 성찰, 유의적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뼈와 목을 다듬는다는 비유는 지속적인 연습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는 인격자의 모습을 도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기편 16장은 학문은 자기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설사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오요하거나 불편하지 않는다. 이 기절은 하기편 1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지, 부지 이 구성을 해가지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데 16장도 이것으로 이 말로 끝을 하기편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안, 걱정하지 마라. 뭘? 여기서 이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문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문장 분석을 문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앞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앞문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군자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자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환 동사가 되죠. 조동사. 그런데 불은 부정동사니까 이걸 이제 동사를 부정으로 시키고 다음에 충에 다음 지점은 충의 목적어로서 목적 처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도 하나의 문장인데 말하자면 여기도 인이 주어가 되고 부지기 기가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되는데 목적어가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지가 동사가 되고 이런 형태를 다시 말해서 군자는 걱정하지 마라. 뭘? 인이할 다시 말해서 이제 목적 처리되니까 목적 처리 속에서도 다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조동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 처리되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서 문장이 두 개가 되는 문장 하나, 그 다음 또 문장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합공문이라고 합니다. 연합공문. 이 문장이 두 개 합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에서는 곳곳에 이런 주어 플러스 동사는 항상 문장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군자는 인이하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인이하는 뭐냐?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부기치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동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말해서 이 아니다라는 부정동사 이와 비슷한 아니나 또 막이나 아니다라는 얘기죠. 말막 아니다. 말 아니니. 그러니까 이런 부정동사가 올 때는 대개 동사 앞에 목적어를 두는 이런 형태로 전치가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하면은 다시 번역을 하면은 군자는 걱정해서는 안 된다. 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고 여기서 끝나면 다음에도 주어가 생각됐는데 군자는 걱정해야 된다. 뭘? 다른 사람 여기서는 타동사로서 이미 다른 사람이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 이런 의미로 단순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주의 주자집주나 이런 데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자의 본어 집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풀겠습니다. 불안인지 불기지를 말하기를 다시 말해서 군자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불이 이인지이자 귀야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즉 군자는 남의 평가에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자신을 중심만 잡는다 이런 표현으로 주자는 문어 집주에서 변호했고 부기인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걱정하라.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이 얘기는 유공부지 인지견 불초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오직 걱정된다, 공포스럽다. 무엇이? 알지 못하는 걸. 뭐를? 다른 사람들이 현명하거나 또는 불초. 옛날에 편지 쓸 때 불초 소생은 이런 얘기죠. 못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현명하거나 또는 모자라거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이런 식으로 주자는 문어 집주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어질고 못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남과 현명과 못남을 파악하지 못하여 사람을 대하는 도리를 잃을까 하여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질고 못남을 알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로 주장은 도로 집주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특히 군주나 지도자의 사람 보는 안목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